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엔 부인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부인권의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 391조에 규정된 고의부인, 유기부인, 무상부인이 각 유형마다 특유한 성립 요건 외에 공통되는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서 행위 유해성과 부당성, 그 다음에 채무자의 행위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유해해야 됩니다. 유해성. 부인이 대상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되죠. 재산적 해를 끼치는 겁니다. 파산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행위뿐만 아니라 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즉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해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 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담보권자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권 설정 행위 자체가 부인되지 아니한 한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는 부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담보권의 실행 행위 또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 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해졌고 그러니까 돈을 꾸면서 해준 행위죠. 근저당을. 과거에 돈을 꾼 거를 이제 최근에 담보를 설정해 주는 거는 동시적 교환 행위가 아니죠. 시기가 다르죠. 그런 경우는 사행이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더 빌려서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것은 동시적 교환 행위는 사행위가 아닙니다. 편파행위가 아니에요. 그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 가격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정의하는 등 파산 채권을 해야 하는 처분을 할 우려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면 이러한 담보 제공에는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적 교환 행위 또한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물품 공급과 제공 동시에 채무액 사이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 소멸 행위는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391조 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교환행위 일체로 이어진 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 요건으로서 유해성은 행위 전체가 파산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판단돼야 할 것이며 전체를 통틀어 판단할 때 파산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 약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재산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적극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나 소극 재산, 빚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유해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재산적 가치를 저하시키지 않는 행위라면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적극 재산의 증가를 방해하는 데 지나지 않는 행위, 증여의 거절, 상속의 포기, 유증의 포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죠. 다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 상속 포기는 2010마 1551, 1552 있죠. 회생 절차와 달리 파산 절차에서는 명명 규정이 없지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가 조세 등 청구권 및 벌금 등 청구권에 대한 징수권자에 대한 경우에는 회생 절차에서 마찬가지 이유로 부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7번. 저 파산에서 뭐 세금 같은 거 낸다고 편파에 대한 부인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명명의 규정이 있네요.
파산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다 해도 해석론상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인이 대상되는 행위가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행위 부당성, 앞에 거는 행위 유해성, 파산 채권자를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여야 된다. 부당성은 뭘까요? 파산 절차상 부인이 대상 행위가 파산 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다행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 채권자가 파산 재산이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 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인권 해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이게 이제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죠.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 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 행위에 있어서는 변제 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보하거나 동일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이치가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어떤 악덕 대법자가 자기 돈을 갚게 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이제 압박을 해서 대출 받게 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변제 받아가는 때 변제를 강요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당성이 인정 안 되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종업원이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임금은 줘야 되죠. 아니면 세금 내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은 부당성이 부인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은 부인권 발생의 조각 내지 조각사유 내지 장애 사유를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상대방의 수익자에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에 한정되는지 원칙적으로 그렇죠. 391조의 각호는 행위 주체를 채무자라고 하고 있어 부인권이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에 한정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것이나 제3자의 행위라도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겁니다. 반대로 반드시 채무자의 행위일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 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등과 같은 협의 법률 행위 하지 않고 변제, 채무 승인, 법정 추인, 채권 양도의 통지 승낙 등기 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사법상, 민법이죠. 사법상의 민상법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행위인 재판상의 자백,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재판상의 화해,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공정증서의 작성, 염가의 경매 등도 부인의 대상이 되고 공법상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담보권은 별채권으로 개별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므로 담보권의 실행은 부인권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부작위도 부인 대상이 됩니다. 시효 중단을 게을리한 것, 변론기일의 불출석, 공격 방어 방법의 부채질도 부인될 수 있다. 반면 부인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 즉 신분행위죠. 결혼, 이혼, 입양, 파양, 상속의 승인 등은 그것이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죠. 상속을 포기했다. 그렇죠? 부인 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수반한 재산 분할은 신분관계의 설정이나 폐지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재산 처분 행위로 부인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재산 분할은 사행위가 될 수 있어요. 74 앞주.
이제 요게 중요하죠. 이 75. 2022수 613. 늘 강조하는 거죠, 제가. 주의할 것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부인권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혼 후 일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이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 전속성을 가지므로 파산자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다. 이게 그 유명한 판례죠. 2022스 613 결정이 전대기 변호사님 책에 있네요. 2020스 613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2005 491 이거는 이제 한정승인 시 취등록세를 한정승인 상속인이 부담을 하라는 이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2010마 1551 이거는 상속 포기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고 부인권 대상도 아니다라는 판례죠. 그 다음에 2018나 467 서울회생법원 판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도의 파산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한 적용한 현재는 대법관이시죠. 그 당시에는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그랬을 겁니다. 수석부장판사님이 주심으로 있을 때 제도의 파산에 대해서 허용을 한 2018나 467 항고심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례죠. 2022수 613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런 결정 일신 전속성 가짐으로 파산자한테 속하지 않고 결국 채권자나 파산관제인이 대의에서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마지막 하나 제가 그건 아직 사건번호를 기억 못합니다만 파산 선고 후 양도소득세 부과가 재단 채권으로 본 대법원 판례, 서울 수원고등법원 판례가 있었고요. 1, 2심. 이제 현재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서 지금 상고 중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총 한 5개 정도가 파산의 뭐 흐름을 바꿨다. 약간 좀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뭐 맞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뒤늦게 발견됐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상속 포기가 일어날 수 있죠.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이 너무 많아서 상속을 한정 승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부동산 빚만 있고 속된 말로 이제 예를 들어 부동산이 70억짜리가 있는데 빚이 한 200억이다. 그러면 상속 포기하는 게 낫죠. 이 판례 때문에 취등록세가 한 1억 정도 될 겁니다. 2억 정도 되죠. 3%면 부담해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얘기한 판례는 최근에 이제 올려놨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위의 유해성, 행위의 상당성, 부당성, 그 다음에 채무자의 행위에 반드시 하지 않는다.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부인권 성립의 일반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